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MBC 뉴스데스크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오늘 사전 투표한 분들 많이들 계실 겁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첫날 광주 전남 지역은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각 정당들은 지역민들 표심 잡기에 열을 올렸고 유권자들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사전 투표 첫날 각 정당들은 호남 표심 잡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선대위는 아침 일찍 투표소를 찾아 투표를 올리기에 집중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광주 득표율 목표를 90% 이상 잡고 있는 만큼 지역 곳곳을 누비며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한 게 투표율 90%, 득표율 90%입니다. 이것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전 선거운동가 당직자들이 출퇴근 인사하고 광주에서 사전 투표를 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시간가량 유세를 하며 보수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선 후보를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정치를 해야 합니다. 불법 개헌을 한 윤석열도 탄핵 30번 넘게 한 이재명도 이번 선거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국민의 정치입니다. 여수에서 사전투표를 한 뒤 광주에서 시민단체를 만나고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현장을 찾은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권 후보는 최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여성 호모 발언에 맞서 레드카드를 들자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혐오 하나에 기대서 연명해온 이준석의 정치를 차별과 혐오에 맞서는 권영국의 승리로 퇴장시켜 주십시오. 뜨거운 유세 열기 속에 투표소에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생애 첫 투표에 나선 고3 유권자들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고 첫 투표였는데 많이 떨리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했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되게 투표하기 쉽게 되어 있었고 직장인들은 근무 시간 중 잠시 시간을 내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주권 행사로서 이렇게 시간 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첫날 사전 투표율은 광주 32.1%, 전남은 34.96%로 역대 선거 중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 20대 대선 사전 투표 첫날보다 각각 5%가 넘게 나오면서 최종 투표율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나온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여성 혐오 발언에 파문이 식질 않고 있습니다. 지역의 여성단체들은 공공의 자리에서 벌어진 언어 성폭력이라며 이 후보의 후보직 사퇴와 국회의원 제명까지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허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대선 후보 생중계 TV토론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여성 혐오 발언이 논란이 된 지 이틀째. 전남 여성인권단체 연합 소속 35개 단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공격의 수단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삼는 전형적인 젠더 기반 혐오 범죄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특히 이 후보의 발언은 헌정사에 기록될 언어 성폭력 사건이라며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도 규정했습니다. 여성 단체들은 여성의 인권을 짓밟고 폭행을 자행한 이준석 후보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이 후보의 사퇴와 함께 국회 또한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다며 즉시 의원직 제명안을 발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선관위와 방송사에도 해당 장면이 실시간으로 송출된 점과 사후 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전 검열과 윤리 기준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다 보는 것이잖아요. 아이들도 심지어 관심 있게 다 같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당연히 대통령은 후보로서는 사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혐오에 대한 언어를 확산시켰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저희가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치적인 도구로 활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전 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역 유권자들 역시 이 후보의 발언에 충격과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대선 후보로서 자격이 너무 없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성을 정말 폄훼하는 정치인인 것 같아요. 여성을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하면 절대로 방송에서 그런 말은 할 수도 없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그 가정교육을 잘못 받은 정치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 이준석 후보는 유감 입장을 밝혔지만 허위 사실은 아니라며 자신이 한 질문 가운데 어디에 혐오가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에 큰 불이 난 지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공장이 언제 복구될지 모르다 보니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고 주민들의 피해 접수 건수도 2만 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정작 금호타이어 측의 화재 피해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뼈대만 남은 공장 앞으로 노동자들이 모였습니다. 금호타이어 측에 공장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정상화 계획 하루속히 제시하라. 공장이 언제 가동될지 알 수 없다 보니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노동자 2,300여 명은 대부분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신입사원 51명도 채용을 하루 앞두고 입사 무기한 보류 통보를 받았습니다. 2년 전 대전 한국타이어 화재 때 명예퇴직이 이뤄졌던 만큼 금호타이어도 비슷한 절차를 밟는 건 아닌지 노동자들의 불안은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입장 발표가 없다 보니까 더욱 불안이 가속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주민 피해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주민들에게 마스크 전달, 도로 청소 자원봉사단 운영 정도가 피해 대책의 전부라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 화재 이후 주민들이 신고한 피해 건수는 18,000건에 달합니다. 두통, 목 아픔, 두드러기 등 인적 피해는 10,000건이 넘게 접수됐습니다. 검댕으로 인한 자동차, 농작물, 아파트 피해는 5,400여 건, 영업 손실 피해 등 기타 피해는 1,700건이 넘었습니다. 저녁에 기침을 좀 심하게 합니다. 이렇게 날아다니는 분진이 아직까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좀 심할 거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난 열흘간 구청에서 피해 신고 접수는 모두 마감됐지만 시민들 신고가 계속되면서 이곳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에서 추가로 피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측은 광주 공장의 구체적인 피해 규모가 확인돼야 공장 정상화 등 대책을 발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공장 해외 이전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중국계 자본인 대주주 더블스타의 입장 표명 요구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더블스타 측은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화재 피해 대책 마련을 금호타이어에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화재가 지역 실질 경제 성장률을 0.32%가량 떨어뜨리는 등 지역에 미치는 손실이 상당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주연구원은 이번 사고로 연간 4,500억 원의 지역 생산 감소와 2,200여 명의 취업자 감소가 예상되고 제조업뿐만 아니라 지역의 음식점, 숙박업에도 적잖은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연구원은 특별 재난지역 선포와 고용 위기지역 지정을 적극 요청하는 한편 기존 공장을 재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이전을 추진할 것인지를 조속히 결정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1980년 5월 그 엄혹한 시절에 광주를 기록한 건 시였습니다. 광주 MBC는 5.18 45주년을 맞아 그날의 시를 오늘의 목소리로 다시 낭송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잠시 뒤 9시에 방송되는 5.18 특집 다큐 광주만이 빛나고 있었다를 임지은 기자가 미리 소개합니다. 5.18을 노래한 시인 김남주의 문장을 배우 조진웅이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읊습니다. 바람에 지는 풀잎으로 5월을 노래하지 말아라. 1980년 5월 광주의 진실은 말로 남기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시인들은 검열과 침묵 속에서도 시를 썼고 그 시는 살아남아 오늘 우리에게 도착했습니다. 5.18 45주년을 맞아 제작한 광주 MBC 특집 다큐멘터리 광주만이 빛나고 있었다는 그 시들을 오늘의 목소리로 다시 낭독한 프로젝트입니다. 살아있다는 사실이 슬픔이란 걸 깊고 강렬하게 전해준 시들이 있습니다. 총 3개의 장으로 구성된 이번 작품엔 영화감독 변영주, 배우 김희성,
조진웅, 김규리, 그리고 이 시대의 광주 시민들과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등장하는 작품들은 김준태의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 백기환의 맷비나리, 김남주의 학살, 김경윤의 5월은 아직도 상중 등 억눌린 시대를 뚫고 쓰인 5월의 시들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살아남아 쓰러지고 엎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들의 피투성이 도시여. 꽃이 피어도 슬프고 꽃이 져도 슬픈 5월. 다큐멘터리는 마지막 항쟁이 끝난 뒤로부터 이틀 뒤인 5월 29일 공개됩니다. 총과 함성은 멈췄지만 시와 기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광주 MBC 5.18 특집 다큐 광주만이 빛나고 있었다는 오늘 밤 9시 광주 MBC와 유튜브를 통해 방송됩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구제역에 주춤하면서 영암을 제외한 전남 가축시장이 재개장했지만 농가들의 근심은 더 깊어졌습니다. 한우값은 떨어지는데 사료 가격은 올라 경영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가축시장에 활기가 넘칩니다. 곳곳에서 차로 싣고 온 소들이 거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제역 때문에 폐쇄됐던 고흥 가축시장은 이달부터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경매에 나온 소는 156마리. 암송아지는 평균 270만 원대, 숫송아지는 390만 원 선에 거래됐습니다. 지난주보다 평균가가 소폭 올랐지만 농민들의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팔면 팔수록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의 지난해 축산물 생산비 조사에 따르면 한우 고기소를 키웠을 때 농가는 한 마리당 161만 원 이상의 순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보다 적자폭이 18만 8천 원, 13.2%나 벌어졌습니다. 한우 고기소 순수익은 2022년부터 3년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사료 가격과 운영비는 나날이 오르고 있습니다. 경영비는 엄청 인상이 됐는데 속값은 떨어지면서 그 보합세로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키로당 13원, 14원, 그 25kg 지대에 350원 정도 인상이 되는데 지자체마다 지원에 애를 쓰고 있지만 유통구조 개선 등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한우 농가의 경영난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어려움을 꼽고 있는 것이 운영자금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축산농가 사료비 구입대금 100억 원, 이자 지원 사업비 1억 2천만 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 한우 농가 수는 14,000여 호. 생산비 상승과 고령화 등을 이유로 2021년부터 줄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비입니다. 오늘 오후 3시 10분쯤 광주 남구 백운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들을 덮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고 반대편 차선의 차량 운전자 등 4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 단체 협상 2차 조정회의가 10시간 넘게 진행된 끝에 오늘 새벽 결렬됐습니다. 노조는 임금 8.2% 인상을 요구했고 사측은 적자 등을 이유로 최대 2% 인상 입장을 밝히면서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협상이 결렬되면서 노조는 오늘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사측과 합의해 파업을 미루고 협상 자리를 한 번 더 갖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3차 조정회의는 대선 이후인 다음 달 4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지역의 중견 건설업체인 영무토건이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파산부는 법정 관리를 신청한 영무토건에 대해 재산 일체를 동결하는 포괄적 금지 명령을 공고했습니다. 영무토건은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미분양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등 부채 규모는 7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